지금까지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자 많이 지금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전략을 자 우리 수립해야 되는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자, 첫 번째는 진로는 우리 어떻게 자, 구성을 자,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습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지. 자, 마지막으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입시가 많이 바뀐다는데 우리 입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입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진로 역량 강화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역량 강화에서 이 페이지 많이 보셨죠? 자, 아마 1부 때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페이지예요. 저도 이 페이지를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어머님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에서 지금 조금 특이한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자 왼쪽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이 개평 교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교 학점제 또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교과목이 이렇게 지금 분류가 바뀐대요. 근데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공통 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 그대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유지가 되네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 선택 과목이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택 과목이 지금 세 개로 늘어난대요.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자, 앞에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선택 과목이 세 개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선택 과목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선택 과목은 아마 고교 학점제 정의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장님께서 고교 학점제 정의 아마 잘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머님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우리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맞추어 자, 과목을 선택해서 자, 그 과목을 이수해서 자, 졸업하는 제도예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자, 진로에 맞춰서입니다. 자, 진로에 맞춰서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진로에 맞춰서 본인들이 자, 선택,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과정을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로가 결정이 돼 있어야겠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진로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잘 보이시죠? 진로를 구체화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진로를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그럼 자, 몇 학년 때 결정하면 될까요? 자, 늦어도 중학교 3학년, 자, 진짜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택 교과가 자,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늦어도입니다. 늦어도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가능한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가 결정되는 게 가장 좋은 자, 우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우리 부모님 자녀들은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진로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진로를 탐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탐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독서라는 거 나와 있네요. 자, 독서. 자, 우리 폭넓은 독서 활동을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독서 활동이라 하면 우리 초등학교 지금 아마 2학년부터 6학년 학부모님 계실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아이들이 독서 활동하는 건 문학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해요. 자, 뭐 좋게 말해서 문학이지 아마 동화책을 좀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문학이 아닌 비문학 독서에도 좀 신경 쓰는 것도 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넓은 독서 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조금 시간 내서 우리 아이들과 체험 활동을 좀 나가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로와 연관된 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체험 활동도 자, 우리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자, 진로 검사를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진로 검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진로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자, 뭐 초등학교 때 우리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갈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향들이 계속 바뀌어요. 학습을 하면서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가능한 뭐 1년에 2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로 검사를 받는데 제가 학과 계열 검사라고 했잖아요. 자, 이 학과 계열 검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는 크게 우리 아이가 인문 계열인지 자연 계열인지를 알 수 있는 검사고요. 조금 세분화되면은 우리 아이가 어학 계열인지 또는 자, 사회과학 계열인지 또는 자, 의학 계열인지 법학 계열인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한 상태에서 중학교 딱 올라오죠. 그럼 중학교 때는 진로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자, 자유학년제가 시행됩니다. 앞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학년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꿈같기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와 적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시험을 안 봐요. 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요. 자, 우리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수업하고요. 오후에 각종 체험 활동을 해요.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진로 탐색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진로를 구체화하면서 가능한 진로를 선택을 해야겠죠. 진로가 결정이 되면 자,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건 자, 진로와 맞는 전문 독서, 심화 독서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활동을 진로에 맞춰서 진행해 줄 수 있는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자,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교 학점제가 됩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자, 우리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냐면은 자,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퀄리티 있는 좀 수준 높은 자, 그런 과목들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진학 컨설팅을 저는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자, 이제 진로가 결정됐잖아요. 그 진로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자, 내신 대비와 자, 수능 대비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자,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그죠? 자, 답답함이 아마 많이 느껴질 겁니다. 자, 어머님 중에서 이제 채팅하신 걸 좀 보니까 진로 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라고 지금 돼 있네요. 자, 제가 뭐 좀 친절하게도 옆에 이렇게 서강학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해놨죠. 자, 딱 하나 빼고는 다 지금 저희 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로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검사 받은 다음에 진로검사, 자,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진로검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채팅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됐을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이제 진로 자 부분 나왔고요. 자, 이 페이지를 제가 또 한번 펴놨어요. 자, 바탕화면이 다르니까 좀 다른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왼쪽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고요. 오른쪽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한번 제가 매치를 시켜볼게요. 공통과목은 공통과목으로 그대로인데, 자,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해요. 자, 이 공통과목이 자, 되게 이제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자, 단원이나 또는 자, 선택에서 중요한 과목들이 공통과목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예측을 또 한대요. 그래서 자, 뭐 심지어는 지금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이 수능에 나오지 않거든요. 수능은 일반 선택부터 수능이 나와요. 근데 자, 우리 아이들 때는 자, 이렇게 예측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반 선택이 공통 과목으로 좀 일부가 내려와서 공통 과목도 수능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겠죠. 그때 좀 다시 저희가 입시센터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공통 과목은 그래서 그대로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 자,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 자,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융합 선택 과목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죠? 자, 융합 선택 과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문 교과원이라는 전문 교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심화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요, 조금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문 교과원은 아무 학교나 개설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전문 교과원은요, 어머님들 특목고나 자사고라는 명칭 아시죠? 자, 특목고나 자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목고는요. 자, 특수 목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외고, 국제고, 과학고등학교 같이 조금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자사고는 알고 계시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이 주변에도 자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아주 유명한 자사고가 남고로 하나 있죠? 어디죠? 보인고등학교가 있어요. 보인고등학교가 자사고예요. 자, 이렇게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자, 우리 개설하는 과목들이에요. 일반고에서는 개설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자, 선택교과 일반고에서 앞으로 개설할 수 있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5년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자, 선택 교과가 세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자, 마지막 진로 선택 과목이 아마 전문교과원,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개설한 과목들이 깔릴 확률이 높다, 개설될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좀 먼저 보이고 어머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머니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니니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우리 지금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 잘 보이시나요? 질문을 먼저 좀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면, 그러니까 대학생, 우리 신입생을 뽑는 사람이라면, 자, 누구를 뽑을까요? 해서, 자, 다시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다 보이시나요? 학교생활기록부 1번이고 과목을 좀 보세요. 과목만. 성적은 보지 마시고요. 생활기록부 2번,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있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은 수학원, 수학투에 확률통계,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 원이라는 과목이 깔려 있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2번은 수학원, 수학투, 고급 수학,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과목만 딱 봤어요. 아, 지금 채팅방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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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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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으로 다 지금 자, 되네요. 맞습니다. 2번을 선택하겠죠? 그죠? 다 2번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 자, 이게 하나는 일반고고요. 하나는 특목고나 자사고 생활기록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게 특목고, 자사고, 생활기록부일까요? 자, 한번 올려줘 보세요. 2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그렇죠. 어머님들 지금,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은 생활기록부의 과목을 보고 이 학생이, 우리 지금 선택 과목이 좀 우수함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자, 이 생활기록부 보고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 어떤 과목이, 자, 개설이 가능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자, 우리 유리하다? 바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전문 교과원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어머님들이 지금 선택했잖아요. 2번이요, 2번이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진로 역량 강화에서 첫 번째는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앞에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진로 탐색해야 됩니다. 독서와 체험활동과 진로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성향을 조금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와서는 진로를 구체화하고요. 자,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 결정된 진로와 학과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우리 퀄리티 높은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4, 이게 2025년도에 바뀌는 거거든요. 2024년도에 자, 특목고나 자사고는요, 이런 전문 교과가 막 깔려져 있을 거예요. 개설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고는 깔려져 있을까요? 깔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25년도가 됐을 때 일반고는 자, 갑자기 전문 교과 원을 깔 수 있을까요? 깔 수 없어요. 그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목고는 이미 1년 전에 2024에 지금 깔아놨거든요. 2025에 까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과목이 있는 거는 특목고나 자사고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안타깝게도 2025년도에 특목고 자사고 제도가 폐지가 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2025년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뭐죠? 자, 우리 교육과정이 개정된대요. 뭐에 맞춰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개정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과목을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다 보니까 자, 우리 평가하는 것도 달라진대요. 자, 어떻게? 절대평가를. 앞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전문교과가 막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한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그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 학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는 아마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명문 일반고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자, 2025년도 이후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 명문 일반고 또는 특목고 자사고가 남아있다면 그 학교를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학교 때 열심히 또는 지금부터 열심히 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아까 봤고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이걸 맞췄습니다. 그죠? 어머님들 이제 자, 생활기록부만 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릴게요. 전문 교과원.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냐? 자, 간단합니다. 앞에 고급이라는 말이 붙고요. 심화라는 말이 붙고요.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 전문 교과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생활기록부 딱 봤을 때 국제라는 말 있고 자, 우리 심화라는 말 있고 고급이라는 말이 있어. 과목 앞에 또는 뭐뭐뭐 실험, 과학에서 실험 이런 거 있으면은 자, 전문 교과입니다. 자, 대단한 팁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이제 힘든 거죠, 그죠? 자, 우리 성적을 좀 잘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자, 공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적을 평가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차 등급제. 자, 상대평가라고 하고요. 하나는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상대평가는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라는 거 있죠, 그죠? 1등급은 4%입니다. 자, 2등급은 11%입니다. 3등급은 23%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자,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는요, 순위에 따라서 아이들을 등급을 부여한 거예요. 1등부터 100명이 있다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세워놔요. 세워놓고, 자, 1등부터 4등까지를 1등급이라고 한대요. 자, 5등부터 11등까지를 2등급이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자, 12등부터 23등까지 3등급이라고 한대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고요. 자,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는요. 자, 순위에 상관없어요. 수준, 점수에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성취 수준에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0점 이상을 중학교 때는 A라고 합니다. 자, 80점 이상을 B, 70점 이상을 C, 60점 이상을 D라고 하고 60점 미만을 E라고 한대요. 자, 이게 2025년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자, 성취평가제가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이 성취평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교과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은 자,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반면에 자,
나머지 선택 교과는 전부 다 절대평가입니다. 자, 요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100명 기준으로 제가 1등부터 순위 1등부터 23등 정도만 자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나열을 해봤고 점수를 밑에다 쫙 기재를 해봤어요. 1등이 100점이고 쭉 해서 90점까지를 자 지금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은 19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20에서 23등은 자 89점이 쫙 나왔네요. 자 지금 우리 성취평가 절대평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절대평가는 90% 이상의 자, 성취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 학생 A등급 받는 애들이 자, 우리 19명이 나오네요. 자, B등급 받는 애들은 자, 지금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석차 등급 상대평가로 만들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98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4명. 그 다음에 자, 누적으로 지금 11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등급. 자, 딱 보세요. 어떤 쪽이 변별력이 더 있을까요? 석차 등급이 훨씬 더 변별력이 있죠. 자, 대학에서는요. 자, 상대평가를 좋아할까요? 절대평가를 좋아할까요? 더 변별력이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은요. 자, 왼쪽이 자, 지금이고요. 오른쪽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검정색이 상대평가고요. 자, 하얀색이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왼쪽 부분,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검정색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상대평가로 변별력 있게 지금 내신을 산출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요, 이 세 개 학년을 골고루 지금 비율로 아이들이 내신을 자, 적용해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딱 될 때, 초등학교 6학년 이후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될 때는 검정색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들은 다 하얀색이에요. 자, 그러면요. 고등학교 1학년만 상대평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만 석사 등급제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성취평가도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에서는 어떤 학년을 가장 중요시할 거냐? 바로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비중을 가장 크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답은 나왔네요. 자, 뭐 다른 과정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부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막 하면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단원을 자, 우리 수학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의 대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대단원을 딱 정리해 봤더니 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단원이 모두 다 5단원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 수학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방정식과 함수 쪽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색깔로. 자,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 진행이 되죠. 자,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서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진행되는데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연립 1차 방정식을 제대로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자, 1차 함수, 그죠? 그래프, 자, 1차 방정식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해서 3학년 올라가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부분만 딥스탑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 과정부터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 더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이 중학교 1, 2학년 과정과 굉장히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고1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1 과정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엄마 나 이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하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 나는 중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할 거야.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 모르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반을 잘 잡아서 자,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학습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자,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죠? 공부 잘하려면은 어머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죠? 답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이쪽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열심히 하는데 자, 열심히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마 이해 안 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 성적이 나오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자,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서점 혹시 자주 가시죠? 서점 좀 자주 가셔야 됩니다. 자, 서점 가시면 어떤 코너를 좀 먼저 가시나요? 채팅방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오네요. 자, 저는요, 서점을 딱 가게 되면은요, 직업인지라, 좀 학원 강사이다 보니까, 아이들 가리키는 직업이다 보니까, 참고서 있는 쪽을 좀 먼저 가요. 참고서 있는 쪽을 가서, 문제집이 어떤 거 나왔지? 요즘은 어떤 유형으로 자, 문제가 나오지를 이렇게 검사하는데, 서점에서 이렇게 문제집의 종류를 보면요, 개념서가 있고요. 그죠? 발전서 또는 유형서라고 하죠. 다 심화서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돼요.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단계별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발전학습, 유형학습을 정리하고요. 유형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심화학습이 끝나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교재들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교과서를 보더라도 처음 페이지가 개념이고요. 뒤로 넘기면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선원수령 심화 문제가 나와요. 자, 심화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의 심화 문제 또는 초등학교의 심화 문제는 자, 선행은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 선행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자, 그 과정에서 심화는요, 개념이 두세 개가 결합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가 나와서는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심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성적으로 개념을 끝냈을 때, 발점을 끝냈을 때, 심화까지 끝냈을 때 점수가 이 정도 나옵니다. 밑에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개념까지 끝나면요. 8점 미만. 자, 성취도는 C 나오더라고요. 개념의 발전, 유형학습까지 끝내죠. 그러면 자, 이 지역에서는 80점 정도는 나와요. 성취도로 B가 나옵니다. 자, 요즘 중학교도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심화 문제예요. 자, 심화까지 끝내야지만이 90점 이상의 성취도가 나와요. 90점 이상의 성취도가 바로 성취도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단계별로 완성하면서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학습 방법,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을 자,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개념서, 자, 발전서, 심화서 이 단계별로 공부하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지? 라고 또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저희는요, 자, 이런 공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자기주도적으로 자, 학습 역량을, 자, 학습 습관을 습득할까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자,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습은요, 반드시 인풋이 필요하죠. 그죠? 인풋은, 자,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자면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습득된 지식으로 끝내버리면 그거는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2015년도도
지금 안타깝게도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지는 못했어요. 거의 주입식으로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풋 과정만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풋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 아웃풋, 익히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 되면서 정답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틀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인풋이 들어왔지만 아웃풋이 틀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해요. 피드백 위에 제가 뭐라고 해놨죠? 메타인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메타인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게요. 메타인지는요, 정확하게 이제 자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한대요. 자, 다시 본인이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자, 초등학생들도 공식적인 시험은 없지만 아마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형성평가나 단원자 평가나 이런 것들 아마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틀려놓고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엄마, 이거는 아는데 틀렸어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죠? 아이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메타 인지가 부족한 학생이에요. 그럼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자기가 이걸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틀리는 거는 무조건 모른다고 인지를 뇌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자, 다시 메타인지는 뭐다?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이 메타인지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라는 건 자,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아웃풋 시키는 과정. 그거를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자, 공부를 잘하려면요. 인풋, 배우는 과정, 아웃풋, 익히는 과정, 거기에 피드백 과정, 메타인지 과정까지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자, 우리 순환, 자, 공부 순환이 돼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풋 과정, 배우는 과정인데 학습으로 따지자면 이게 개념 학습이에요. 자, 러닝 학습이라고 하고요. 자, 강의를 들어서 정확하게 자, 지식을 습득하죠. 이걸 아웃풋합니다. 이게 이제 유형학습과 심화학습이고요. 아웃풋, 익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발표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돼서 정확하게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웃풋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틀려서 오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피드백, 메타인지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오답 과정, 오답 학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 오답 학습이고요. 자, 이 오답은요. 싱킹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냐면은 틀렸잖아요. 해설지 보고 오답을 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본인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싱킹은 창의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틀렸잖아요. 메타인지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아웃풋시키는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자 이렇게 순환이 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러닝 학습, 트레이닝 학습, 싱킹 학습이 자 우리 자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학 입장에서 정확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파서 물 좀 잠깐 먹고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풋 개념학습인데, 자, 역시 개념학습은, 자,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데, 높은 수준의 개념학습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개념학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 또는 설명할 수 있냐를, 자, 우리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념학습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자, 이거는 제대로 이 학습이 진행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 학습이 진행된 다음에는 개념 확인 학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 일종의 서술형 테스트나 테스트를 좀 진행하면 좋겠죠.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테스트가 진행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이제 정답을 이제 체크하죠. 자, 틀린 것들은 싱킹으로 가죠. 그죠? 오답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답 정리를 하는데 자, 이게 정답으로 나오게 아웃풋으로 다시 정답으로 잘 나오면 괜찮은데
정답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다시 러닝 학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도출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자, 우리 개념 확인 학습 진행한 다음에 이제 개념 확장 학습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다양한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를 자, 이제 풀이 과정이 있게 막 풀어요. 풀은 다음에 자, 이게 틀린 문제가 있다면 유형 학습, 유형 오답 학습이 진행돼야겠죠. 자, 역시 이제 유형 오답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자, 틀렸어. 그러면 다시 개념 학습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니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잘 우리가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밑에 이런 걸 넣어놨죠. 자, 이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룰과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자, 아웃풋 학습 익히는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환경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오답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지만이, 자, 우리 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학습들이 진행돼야지, 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원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요, 자, 들어오면은요, 일단 높은 수준의 개념을 듣죠. 자, 저희는 140분 수업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40분 수업을 하고요. 100분 동안의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을 막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자, 이 높은 수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간단한 개념 확인 학습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한 다음에 자, 틀렸죠? 틀린 것들은 오답 노트를 꺼냅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자, 우리 개념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답을 정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140분이 딱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 다음에 아이들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요. 저희는 1시간 후에 중환경으로 아이들 반별로 불러요. 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배우잖아요. 이 개념에 대한 자, 다양한 유형 문제들, 개념의 유형 문제들을 아이들과 같이 막 풀어요. 그 시간에. 같이 풀고 채점을 합니다. 자, 틀렸죠? 틀린 거는 다시 오답 정리를 합니다. 오답 노트를 펴서 스스로.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다음에 오케이 되면은 이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냐면은 자, 수업 시간에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이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는 완전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완전 학습 트레이닝을 좀 하죠. 자, 거기서 배웠던 다양한 문제들이 자, 과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과제 이제 자, 끝내서 학원에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서로 바꿔서 채점을 합니다. 일단 풀이 과정이 없으면은 틀린 거예요. 풀이 과정이 없으면 찍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 틀리게 해요. 그 다음에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오답을 하게 합니다. 자, 오답을 하게 해서 오답까지 정확하게 완성시키는 게 학습의 완성으로 봅니다. 자, 어머님들 지금 아마 이 내용을 듣고 그죠? 공부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을 듣고 많이 심란하고 많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지금 고민들 되는데 자,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의 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반자의 역할을 계속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자, 제가 요 문제를 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요 문제도 자, 지금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 같나요? 한번 채팅방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어떤 문제가 어려운 것 같나요? 그쵸? 이거 2번, 2번 막 지금 뜨네요. 그죠? 자, 이제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똑같은 거고, 1번을 자, 글로 풀었을 때 2번처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수를 x라고 놓고요. 그걸 2배 한대요. 그럼 2x가 되죠. 그리고 원래 5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5를 뺐대요. 그럼 2x-5가 되네요. 자, 그랬더니 그게 1이 됐죠. 2x-5는 1. 자, 똑같죠, 위에랑. 그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답은 올바르게 계산하면 결국 자, 2x에다가 더해. 올바르게 하다는 건 더하는 거잖아요. 자, 더했을 때 값은 얼마인가 해서 1번과 2번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딱 갖다 대면은 1번은 잘 풀어요. 2번은 엄마 이거 몰라. 이건 못 풀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거 보세요. 아웃풋에서 피드백으로 넘어갈 때, 그죠? 트레이닝에서 싱킹 넘어갈 때 이 문장제 문제, 수학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장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바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문해력이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수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학 잘하는 애들 이거 금방 푼단 말이에요. 1번은. 그죠? 근데 2번 문제 나오면은 문장 해석 못하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문해력을, 자, 추가적으로 자, 우리 역량을 함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입시가 좀 많이 바뀐대요. 자, 그럼 입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대입제도가 지금 말이 많아요. 그죠? 2028년도. 자, 2028년도는 또 어떤 해냐면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027년도에 고3이 돼요. 고3이 되는데 수능은 2028 수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2028년도에 가니까. 어머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2027 수능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자 수능 보는 건 2028 수능이에요. 5학년이 2029가 되겠죠. 그죠? 어떻든 2028 수능 때 자 대입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교학점제 되죠. 개정교육과정 되죠. 성취평가제 되죠. 특목고 자사고 막 없어지죠. 엄청나게 지금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 많이 바뀔 텐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수능은 선홍수령 수능으로 나올 거예요. 아 수능 2번 본대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은 2024년도에 우리 큰 틀이 나온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2024년 우리 중3이 됐을 때 기본 큰 틀은 나올 거예요. 수능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대입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과와 진로 관련 교과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보셨죠? 아까 생활기록부 보셨죠? 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막 기재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지금 방향이 선원수령 수능이나 선원수령 수능이 안 된다면은 아마 대학별 고사로 구술 면접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선원수령 수능이든 대학별 고사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는 자, 비슷하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 입시 역량 강화하는 자, 방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단 자 교과나 진로 역량은 앞에서 막 설명했잖아요. 그죠? 교과는 자 고등학교 1학년 교과만 자 석차 등급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비중이 커질 겁니다. 고등학교 2, 3년 과정은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자, 그 과목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퀄리티 있는 과목이 깔리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진로 역량은요, 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목을 설계해야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아이들이 친구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이 그 과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 옆에서 저 혼자가 같이 좀 대주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는 공학계열이고 나는 인문계열인데 친구 따라 공학계열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런 설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자, 뭐 일단 진로부터 정확하게 자, 결정하는 게 자, 중요할 거고요. 자, 수능 역량은요. 대학별고사 수능, 자, 선원수령 수능, 대학별고사가 됐을 때 우리가 조금은 준비해야 되는 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자, 우리 좀 함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풋, 자, 기억하시죠? 자, 아웃풋, 자,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피드백. 그죠? 자, 정확하게 내가 이거 틀렸어. 자, 틀린 부분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애들은 보통 틀렸어. 그리고 납두거든요. 자, 납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인풋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정답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차피 학습은요, 시간이 자, 같이 비례로 자,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학습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력 갖는 거 중요하고요. 자, 배경 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갖는 거.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 기본적인 독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자, 크게 말씀드리면 아웃풋 학습, 익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자,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까지 중요하게 될 거라는